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2차 전지 이제 얘기를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실 것 같던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LG가 20년 동안 연구 개발한다고 힘들어갖고 막 그렇게 하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 기술이 진짜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공장 짓는다 그러면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완성업체보다 그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지금 이미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죠. 그래서 그 멀티플이 굉장히 높아진 기업들은 지금 조금 두들겨 맞고 있는 거고 비싸니까 아주 쉬워요. 비싸니까 두들겨 맞는 거고 근데 첫 번째 사실은 이게 지금 올 게 아니었는데 너무 빨리 생각보다 6개월에도 1년 빨리 온 거예요. 왜냐하면 헤게모니는 자동차한테 있는 거지. 원래는 헤게모니 자동차한테 있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급박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빨리 돌려야 되겠다는 숨가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폭스바겐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저렇게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폭스바겐은 항상 하겠다고 했어. 근데 항상 늦었어. MEB도 생각보다 상당히 늦게 나왔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많이 만들겠다고 할 때 그렇게 많이 만들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 이제 내연기관 차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연기관이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 못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쉽게 이쪽으로 못 왜냐면 캐시카우니까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바로 테슬라처럼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공표를 해놨을 때 실제로 저 속도가 얼마나 될 건지는 모릅니다. 걔네 말한 만큼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풀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회사 내부적으로도 풀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엔진 만드는 부서부터 그렇죠. 기계공학자들을 전기공학자들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어서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보여지면 또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또 하나 나중에 수율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가격이 싸지 않았던 상황에서 인식한 거지. 어머, 주인이 얘들이 아니었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스가 많이 났다. 우리 표현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세긴 센 것 같아요. 아니, 사용자든가. 지금 우리 1번하고 싸울 때 왜 1번이 지금 띠용하고 바보되고 우리가 막 상황들이 막 오히려 막 그 극일 분위기가 됐냐면 사용자였으니까. 사서 써주는 입장이었으니까 소비자였으니까. 그 2차 전지에서 이런 건 우리나라는 보통 좀 이제 고급, 그러니까 좀 비싼 제품을 만든다라는 인식을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아반떼급 정도는 뭐 인산철 들어가는 좀 싼 거 쓰고 그다음에 뭐 그랜저 이상 아니면 제네시스 정도 되는 게 뭐요, 뭐 MCM이나 이렇게 해서 좀 고급 기술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쓰고 이렇게 양분화되면. 이렇게 저가는 다 중국이 다 먹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금 비싼 고부가치 먹어서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우리나라가 줄어들 수는 있지 않냐라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전기차 생산 증가폭이 더 커서 지금 모자르니까 2023년까지는 확실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해프닝인데 그다음에 2025년, 24년 또는 25년 이후에서 땡겨온 거는 지금 날릴 수도 있어요. 전기차 가격 중, 전기 배터리 가격 중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중에서 2025년 이후의 것까지 땡겨온 게 있었다면 이 가격에 그거는 좀 문제예요. 그건 문제인데 2023년까지는 저희는 일단은 쇼티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근데 그 이후 단을 지금 인식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가격 좋네. 2025년 이거 못 땡겨오는데 괜히 땡겨왔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못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들과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같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리고 헤게모니가 쉽게 저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수율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배터리 통 배터리인데 18650에서 21700으로 넘어갈 때 수율 잠대 1년도 넘게 걸린 그런 상황들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저렇게 엄명을 했다고 해도 그게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는 뭐 현대자동차가 기아 자동차, 뭐 애플카 때문에 이제 먼저 조금 오른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까 폭스바겐도 많이 오르고요. 네. 그리고 뭐 GM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보면 저 회사들은 이제 내연기관이고 전기차 못 따라가면 회사의 존망이 위험해라고 네. 하다가 갑자기 우리도 전기차 할 거야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 성장주도 쟤네들도 그러면 성장주로 멀티플을 땡겨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저렇게 많이 오르는 게 조금 오버슈팅 아니냐? 누구? 전통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때까지는 이제 전기차 시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네. 쟤네들을 멀티플을 많이 못 줄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네. 우리도 이제 할 거야, 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한다고 하니까 오른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장성 있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멀티플을 많이 줬는데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얘네들도 조금 과하게 오른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냥 하겠다고만 한 거잖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많이 비싸지 않았고 첫 번째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 한 회사의 모든 내연기관 토탈이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10대 자동차들이 폭스바겐 좀 따라와서 한 5배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량 생산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금방 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전기차를 굉장히 성장 섹터로 보여줄 건지는 나중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하고의 결합 기술이 또 중요하니까 그것까지는 또 얘들이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대대적으로 전기차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특별히 내년도는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가 받았던 높은 멀티플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걸 하게 되니까 항상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뉴스를 보니 그래도 고민 안 하는 방법 있죠. 그렇게 치열한 데는 안 하면 돼요. 예. 네, 그렇게 치열한 데 가서 하니까 이렇게 치열한 고민을 하는 거지. 은행 이런 거면 신경 쓸 게 없거든. 버림받은 주식들.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꼭 정부에서 한 건씩 이렇게 툭툭 뭐 기금 내라 뭐 해라. 이번에 이제 배당도 규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놔두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저렇게 한 번씩 툭툭 건드니까 네. 조금 어렵지 않느냐 또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 뭐랄까 사람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다 갑자기 우 하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 트로트가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참고로 저는 미스트롯을 시청을 이때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제 딸은 좋아합니다. 지금 희한하게. 신기해요. 네. 할아버지랑 같이 보더라고요. 저만 요즘 소외되어져 있어갖고. 네. 그러니까 세상 일을 모르는 거죠.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주변에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으면 항상 이제 세력 기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성장주가 지금 좋을 거예요. 그러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는 뭐 경기가 회복되니까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쪽으로 갈아타고 그래서 이런 거죠. 야, 성장주를 먼저 사놓고 성장주 좋대 이래서 개인이 들어오고 나면 또 이제 요거 팔고 가치주로 가서 이제는 또 가치주야 라고 해서 또 가치주 어떤 논리냐면 이런 겁니다. 패션의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행은 우리가 개인들이 옷을 많이 입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패션 잡지에서 원래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색깔이 유행이야 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옷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옷 사러 가면 그런 옷들밖에 안 파니 그런 옷을 사 입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따라갈 수밖에 패션이라는 게 그렇듯 주식이라는 것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조기 먼저 사놓고 이게 좋대. 그럼 우리가 거기 들어가고 오르면 팔고 또 이제 먼저 선점하고 이런 의심. 네.
뭐 합리적 의심인지 아니면 피해 의식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 자산을 운용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관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먼저 밝히고 저는 거의 순수한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데 저는 개인들 자산을 운용해요. 개인들 자산을 맡아서 제가 운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통은 1임으로 맡아서 제가 해드릴게요. 해서 하는 거니까 개인의 입장과 저희 입장은 사실 동일해요. 동일해요. 이걸 먼저 일단 깔고 갈게요. 저는 제 입장은 개인들하고 동의를 합니다. 쓴소리를 좀 하나 할게요. 기관을 못 이길 거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오, 이거 센 발언인데요? 당연한 거지. 왜 기관이 맨날 이길 거라 생각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럼 펀드 수익률은 어쩔 건데? 펀드 수익률을 보세요. 그거 기관 수익률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관 수익률이에요. 개인들이 돈 바뀐 걸 뭉탱이로 모아온 게 펀드고 그걸 운용을 기관 애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해서 했는 건데 수익률 한번 보세요. 공모펀드들. 공모펀드를 왜 빠져나왔어 사람들이. 수익률이 거지 같으니까 빠져나왔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관 애들 못해. 운용 못해. 그리고 걔네들은 제약사항이 많아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식 사야 돼. 70% 이상인가? 네, 70%. 근데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무조건 다 사.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고. 뺄 땐 빼고 살 땐 사고 넘길 땐 넘기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움직이기가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관 애들의 수익률 내기가 개인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관이 이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니 내가 터졌으니까 이걸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이렇게 나는 잘했는데 쟤네들의 음모에 내가 빠진 거다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펴야 내 마음은 편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제대로 된 스승을 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된 스승을 잡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던 삶의 논리를 가지고 금융시장에 오면 100점 100패예요. 논리가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그건 진짜 확실한 숫자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숫자밖에 없는 세상을 인간 감성을 갖고 들어오면 안 돼. 나도 똑같이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와야 되지. 예를 들자면 수영장에 가는데 등산복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수영복 입고 와야죠. 그죠? 산에 올라가는데 수영복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룰에 맞춰서 그 게임의 룰에 맞춰서 나를 변신시켜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건 똑같이 내가 평소 쓰는 돈이 여기도 돈이네? 세상이 똑같은 줄 알아.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 되면 AI가 다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뭐 요즘도 이제 퀀트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AI로 못 만들더라고. 못 만들고 인간의 감정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아까 근데 이게 참 모순적이잖아요. 정말 여기 오로지 숫자만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해야 되는 이 자산 시장에 인간들이 하니 모든 감정들이 또 섞여서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게 아주 복합된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AI가 그거를 헷갈리는 거야. 이거 뭐지? 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 규정하고 증명하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현실 세계에 대입을 해보면 계속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약간 투자자 각도기로서 조금 시니컬하게 냉랭하게 냉혈한으로 말씀드리면 미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이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데. 최근 부부싸움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건 주식 변동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읽어? 난 못 읽겠는데 어떻게 인간이 합리적이에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은데 두뇌 자체도 별로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남녀의 차이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요즘 뭐 작년에도 조금 나왔었는데 수익률을 해보니 여자들이 훨씬 더 낫더라. 매매도 덜 하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매매 덜 하고 좋은 회사를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좋아지겠다라는 걸 많이 듣고 모든 책이 다 나오고 항상
이렇게 보면 결과로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웃긴 게 실제로 하잖아요. 하면 이번엔 다를 것이야. 나는 달라. 네. 라고 하는데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거기에도 존재를 이거는 정말 내피셜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니까 이거 공식화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거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데 요거도 오늘 과거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봐보면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겸손합니다. 전 잘 몰라요. 라고 들어와요. 근데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태도거든요. 저 확 와닿는데 저 뭔가 확 찔리는 것 같은데요. 네. 여성분들은 전 잘 모르는데 난 모르니까 그냥 이거나 해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가요. 근데 그 태도가 맞아요. 여기서 안다고 까불까불 하다가 다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죠. 파월의 마음을 알았지만 시장은 모르신 감독님처럼. 시장은 지 마음대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시장은 원래 몰라요. 시장은 어쩌면 모르고 나는 그냥 그 개 주인만 파겠다는 거야. 개 주인은 하나만 그냥 계속 파가지고 파악하면 어차피 돌아올 테니까 뭐 그런 건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겸손하게 접근을 하는데 남성분들은 뭔가 자꾸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논리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솔직히 저 남자잖아요. 학원비도 많이 좋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 집도 좀 넓은 데로 옮겨가야 되고 차도 바꾸고 싶고요. 이런 물론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 경제의 부분에 책임감이 크니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다 힘 빼라 그러는데. 그럼요. 저도 오늘 또 이제 좀 겸손해지는 마음이 이제 들고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남자분들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하고요. 그놈의 책임감이 망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망한 이유를 이제 내가 10년 넘게 망해봤는데 절절한 이게 제 경험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변에 보면 한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체를 인구 구조로 보던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지의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로 그리고 산업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면 갈수록 미래가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뭐 배당이 나오던 현금이 조금 세우면 한국에서 돈을 벌고 향후 몇 년 동안 차근차근 달러화 자산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이겠죠. 배당 나온 주식으로 바꿔놓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좀 계세요. 있으셔서 그래요. 있으신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곽도기님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항상 분석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해 나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진짜 냉정하게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 성장이 더디어질 것 같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상이 만만치는 않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애들이 정말 저렇게 치고 나오고 옛날 영화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아메리칸 팩토리 보면 걔들 완전 군대거든요. 거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딱 보십시오. 중국 공장 모습이 나오거든요. 완전 군대예요. 아메리칸 팩토리랑 그다음 갑자기 무슨 허슬인가? 그러니까 약간 반대의 개념. 중국 공장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까라면 까는 분위기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고 실제로 제조업 물건들을 써보면 완성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TCL이라는 회사가 작년도 3분기에 LG를 제꼈었어요. TV 시장에서. 그런 정도까지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저런 식으로 또 니네 사드 했어? 하고 문 닫아버리면 참 곤란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러면 걔네보다 잘하는 게 반도체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밀릴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제조업 역량을 계속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뭐 이렇게 헌신하면서 일하는 거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데 냉정하게 현장을 보면 한국의 10대 기업들은
세계적인 지금 산업 최전선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죠. 한국 나라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구글에 안 먹힌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잘해왔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 그건 인정하자. 물론 이제 주가는 평가를 못 받았지만 굉장히 대단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점. 우리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산업 전환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미국처럼 뭐 미디어 컨텐츠를 정말로 잘해서 중국 애들 돈을 싹싹 끌어모은다던가 아니면 금융을 잘해서 미국 애들처럼 금융을 잘해서 중국 돈 싹싹 끌어놓는다든가 이것도 아직 잘 안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는 도전들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고 잘 못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래서 뭐 북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문제 덩어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 정도부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 부동산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드디어. 네. 부동산. 최근에는 이렇게 그런 말씀, 이게 부동산 방금 말한 그 테슬라 좀 많이 비싸고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도 거기는 많이 비싸요. 거기도 한번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 비싸다라고 이제 평가를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많이 땡겨왔던 것들. 그러면 이제 한 3월 달도 이제 더 중순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뭐 6월 달 아니면 한 10월 달 연말까지 이제 쭉 보면 은행 빼놓고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서 제 포트는 보수적인 몇몇 종목들 들어가 있고요. 그 보수적인 것들은 이거 얘기해도 되나? 걱정인데. 근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 방송 나갈 때쯤 벌써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수적인 쪽으로는 은행, 통신, 전력 이런 쪽의 포지션이 상당 부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 건 중국 관련주들이에요. 중국이 잘 될 때 같이 잘 될 수 있는 것 쪽으로 상당히 많이 포진돼 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또 포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기업들, 좋아질 기업들을 보면 이제 이미 좋아졌던 거 말고 어떤 쪽이 앞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제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지만 이런 쪽 섹터나 아니면 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디스플레이를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 올해는 디스플레이를 좀 기대해. 저는 중국에 밀려갖고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죠. 그 OLED 시장 사이즈가 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뭐 반도체 밑단의 기업들 중에 괜찮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조심스럽게 그쪽은 계속 컨트롤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저희 각도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중간에 안 끊고 이렇게 1시간씩 하면 되는 거야. 그러게요. 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런데 저는 각도기님 모시고 오늘 그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세상을 내 관점으로만 바라본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오늘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 건 공부를 한 거고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뭐요? 지금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게 뭐요? 내가 객관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걸 이제 할 수 있어야지 내 주관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따뜻해지고 이제 뭐 미세먼지가 조금 거치고 이러시면 여러분들 하늘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교만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